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지스탕스 국민자원본부 강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함철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서북청년단 구결사대장으로도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언론노조와 그리고 전공로, 공무노조죠. 그리고 정교조, 교사들 노조입니다. 그 정교조하고 그 세 단체가 민주노총,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부터 독립하라 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한 번만 좀 더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언론 노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 지금 우리 거대 양대 노총이 있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잊으면 정말 또 아무랬던 과거는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게 역사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고요. 일단 먼저 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먼저 얘기하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45년도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결성됐던 이제 또 노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력에 의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 민족의 자력에 의한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면은 상황은 전혀 달랐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3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일제시대의 어떤 지금도 그런 말들은 하죠. 친일파니 뭐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친일파를 계속 이제 언급하는 자들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가 독일에 이제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물러나고 패망하고, 다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라를 국권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그때 행했던 이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죠. 그들에 대한 처단했던 그 세월은 고작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수년이라는 그 사이에 있던 상황들이었지만, 일제시대는 36년이라는 국권을 빼앗긴, 일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떤 우리 한반도 내의 우리 어떤 선조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36년이라면 제가 막 태어나서 36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본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 한국말조차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이런 이제 악랄의 행위까지 갔던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제2의 일본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연합군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뒤늦게 뛰어들었거든요. 뒤늦게 뛰어들면서 소련도 이제 성전국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가 이제 지형학적 특징은 아마 다 아시잖아요. 해방을 때 맞이하던 그 시점에 이미 중국과 소련,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바로 접경지역에 있던 그 대국, 큰 두 나라가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 두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죠. 장악을 했죠. 우리가 독립운동할 당시에도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런 어떤 이제 갈등이 많이 놓였을 겁니다. 이미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우리 노동운동까지 이어지는 건 문제입니다. 이게 해방을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한반도 땅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군에게 쫓겨나가지고 만주벌판으로 그리고 또 이제 소련의 땅으로 연해주나 이제 그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그 지역 중국과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도움이나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때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 그 세력들은 한국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입당을 해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 진영 독립운동가들과 자유진영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미국이나 저 서구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계속적으로 알리던 분들이죠. 그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님이시고, 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한 민족주의자셨습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그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셨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이제 소련 공산당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이제 요구할 때 그 민족 진영과 자유 진영 독립운동가들은 거부를 했죠. 그러면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역사도 한번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자유시 참변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산진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소련의 공산당과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진영, 공산당에 합류하지 않는 우리 민족진영 독립운동가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그 정말 참담한 사건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 의한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다 아마 큰 역할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지형학적인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좌진 청산리 대첩의 그 주역이었던 김좌진 장군, 그분조차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나중에 이제 김좌진의 아들이었던 김두한, 다들 아시죠? 장군의 아들 김두한도 자신의 부친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한 사실을 알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반공주의자가 되죠. 이런 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3·8선이 꺼졌죠. 3·8선이 꺼져서 그나마 3·8선이 꺼지지 않았으면은 소련은 바로 접경지역 아닙니까? 즉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 지역과 이제 접경지역이었고 미국은 뭐 한참 이제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는 막 이제 일본군이 패망을 하고 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소련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 한반도 전역을 딱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영향이 돌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뒤늦게 뛰어든 소련이 이 한반도라는 이 지형학적,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던 이런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 나라를 전체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 영토를 이제 실제 이제 점령하고 점령군의 입장에서 점령한 입장이었는데 한반도에 결국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면서 소련군한테 야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소련군이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딱 정지를 한 거예요. 3·8선에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강연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8선이 꺼졌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다른,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전혀 상반된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3·8선 이북에서는 이미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 우리 다 기독교인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정말 대각성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엄청 성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우리 조선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전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민족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에 대한 그들 하나의 선각자로서, 교육과 모든 분야에서 선각자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딱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북한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순교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했던 선생님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자,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북한 평양에서 이제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하죠. 하면서 조선민주당의 강령과 이제 정신은 민주주의 진영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그 젊은 이제 김일성이라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은 있지만, 그들은 독립운동가 유명한 젊은 장군이라고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김일성이 그 젊은 김일성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소련군의 등에 업고,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 북한에서도 공산당을 그들이 결성을 했지만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약했습니다. 어림없었죠. 조선민주당의 북한 동포들은 조선민주당을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공산당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상에 젖었던 이런 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정당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련 군부의 힘을 얻고 있었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북한에서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북한에서는 우리 조선민주당이 참여했던 그들이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포갑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제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꼭 또 검색해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 사건.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 사건인데, 신의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중국과 접경 지역에 좌측 서쪽에 있는데 서북면 끝에 있는데, 그 신의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성적인 이런 강간이나 이런 폭행은 그냥 비일비재했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점령군 입장에서 이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학교까지 다 점령당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학교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는 거의 기독교 사상으로 이제 교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도 폐쇄시키고 교회도 폐쇄시키고 불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의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거가 일어납니다. 의거가. 네. 그래서 그 불길이 이제 신의주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북 지역에 정말 퍼졌었죠. 소련군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떤 했냐면은, 공산주의자는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생명은 하나의 그들은 정치인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소련이 공산화될 때 그들은 같은 민족의 수백만, 수천만을 그냥 학살시켜버립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죄의식이나 죄책감 안 갖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들이 신의주 학생 방고 의거를 참여했던 학생들을 진압할 때 무엇을 동원했는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소련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를 동원해서 기총 소사를 합니다. 기총소 길거리에 나와 있던, 그때 당시 북한도 태극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조차도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왜곡이 너무나도 심각한데요. 해방 직후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민족들도 태극기를 들면서 소련군 물러나라고 그들이 외칠 때, 소련군이 공군기를 통해서 전투기를 통해가지고 기총소사, 아시죠? 비행기에서 이제 따발총으로 쏘는데, 날아가면 기총소사를 갈기면서 시위대를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제 정말 이거는 반인륜적 그 이상의 어떤 참혹한 역사죠.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쪽은 많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38선 이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엉뚱한 또 반대였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과 여운형이가 장악을 했어요.
여운형이가 이제 그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서 건준위를 결성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다 보니까 시골 그 각 마을마다, 마을 기준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다 한번 건국준비를 결성하니까 다들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였죠? 남노당이 남노당. 그때 당시 그 남노당이 남한 국민의 70%, 가장 많았을 때가 70%까지가 남노당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입했을 때입니다. 가입했을 때죠. 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왕조 정치에 있다가 군주하에, 1인 군주하에 백성들을 한마디로 또 노예제도도 있었잖아요. 노예도 있었잖아요. 그런 신분제에서 우리가 살다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물론 이제 일제 36년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어떤 그 신분제도는 많이 물러났죠. 물론 기독교가 이제 그때 우리 한반도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그 사상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신분제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제도도 많이 철폐되지고 여성들도 이제 그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런 분위기였었죠. 이런 가운데 공산주의를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남한 국민들은요. 그나마 북한 주민들은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소련군의 압정, 그들은 점령군에 의해 들어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정말 침탈하고 뭐 그런 온갖 이제 잔혹한 행위를 그들 남들 경험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그런데 남한 국민들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미군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남노당의 핵심 그런 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가 김제동,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애국 동지들도 많이 분노해 하시죠. 김제동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말빨이 좋습니까? 네? 그 친구 자고 이제 한 살 적어도 밑인가 그러는데 어쨌든 자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김제동의 말들 들어보면은 정말 혹해요. 저도 이제 김제동이가 이제 발언하는 내용 들어보면 정말 혹할 정도로 정말 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게 김제동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했는데 이때 당시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정말 신이데올로기다 보니까 거기에 신불출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만담가예요, 만담가. 지금의 김제동처럼 정말 그때 당시에도 말로써 이제 우리 정말 일제에 정말 암울했던 그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속을 이제 통쾌하게 하는 막 이제 유쾌하게 이제 하는 정말 이제 언변에 뛰어난 이제 신불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신불출이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시골 단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시골 주민들에게 할머니, 어르신, 아이들까지 막 이제 즐겁게 한마디 신불주의 팬이죠. 그럼 이제 신불주의 이자가 공산주의 사상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다. 네? 북한 지역에 우리 김일성 장군의 어떤 영도하에 북한 주민들은 그 이밥, 그러니까 지금의 쌀밥 말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정말 신분 이제 뭐 빈부의 어떤 이런 차이 없이 누구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빨간 거짓말들로 이제 신불출이가 시골 단위 가는 곳곳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까지 인기를 얻어가면서 선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남한 국민의 70%가 남노당에 가입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노동조직은 어떨까요? 바로 그거예요. 박헌영과 여운형에 의한 그 남노당에 의해서 남한의 모든 노동조직들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노동자 그 조직을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짧게 줄임말하면 전평입니다. 전평. 이 전평이라는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전국에 이제 모든 이제 그나마 이제 일제의 어떤 그 공장들,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다 조직을 만드냐, 다 전평 조직들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는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미군이 점령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이제 공산주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죠. 북한에서 우리 자유민족 진영에 있던 우리가 청년들, 그러니까 조선민주당 당원들과 기독 청년들이 정말 끝까지 이제 그 소련의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불타고 학교도 불타고 많은 동지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북한 땅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탁 통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탁 통치 그 찬반 문제 때문에 이제 남한에서도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죠. 그래야만이 소련군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조선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한 거예요. 남한에서도 우리가 그 자유진영과 민족진영에서 이제 반대했듯이 북한에서도 반대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군부가 조만식 선생을 구금을 해버립니다. 네? 평양에 있던 고려 호텔에 구금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조선민주당원들이 공산주의자들에서 엄청난 압박과 그 탄압을 당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어서 이제 그 조선민주당 부당수를 비롯한 그분들이 그 조만식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북한은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자유진영과 손을 잡아서 다시 우리 북한을 자유와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그래서 남한으로 남한행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남기죠. 그분은 이제 그때 북한 동포들, 네? 천만 북한 동포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자신은 북한 동포들과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조만식 선생님은 남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과 끝까지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제 대거 그들이 월남했습니다. 월남에서 남한에 내려왔더니만 이제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다 썩어가지고 남한 국민의 70% 이상이 공산당인 남로당에 가입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서북 청년단 결성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승만 그 정부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그때 이제 미 군정 하에서 우리 민족진영과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많이 협력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노동조합 전평이라는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던 그 전평 조직이 곳곳에서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킵니다. 파업이죠. 곳곳에서 파업을 일으키면서 쉽게 말하면은 남한의 어떤 그 이승만의 그때 당시 이제 이승만 그 지도자가도 너무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때 당 국민들은 정말 추앙을 했으니까요.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이승만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만식 이 세 분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제 미 군정과 어쨌든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남한은 어쨌든 자유진영이 이제 그 국가를 다시 이제 건국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그렇겠지만 유엔 하에 결국은 이제 북한도 이제 그 한반도 독립을 위해서 그 투표를 해라. 투표를 해가지고 그 국가를 수립하게끔 국가를 이제 그 건국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남북의 동시 선거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군의 어떤 지령에 따라서 이제 거부를 하죠. 동시 선거를 거부를 하죠. 왜? 아직은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남한 이제 단독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단독 선거를.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남로당 중심으로 해서 박헌영이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선거를 막기 위해서 방해를 했죠. 그때 이제 동원됐던 조직들이 바로 전평입니다. 전평. 그 전평이라는 그 조직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노동 쪽으로 제가 돌아가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전평이 결국은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 청년단 그 조직에 의해서 와해가 되죠. 와해가 되면서 전평이 곳곳에서 이제 데모하고 파업하니까 남한에서는 남한 내에서도 물론 우리 민족진영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그 뭐 대한청년단이라든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이 이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소식을 접했던 거기 뭐 김두한이 이제 이끌었던 이제 대한청년단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왜?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에 정말 그 언변이 뛰어난 놈들이거든요. 조금만 하면 그들에게 휘말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에서 이미 공산주의자들과 경험했던 그들은 위성과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의 포갑과 그들의 악행은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들은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하고 죽여버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북한에서 그들 공산주의자와 실제 경험을 했던, 그리고 많은 동지들과 가족들을 죽음에 희생당했던 그들은 공산주의자 확고한 이제 그 이념을 갖고 있었죠. 바로 그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전평이 조직하고 있던 이제 남한의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청년단이 김도환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다 깨부수죠. 깨부셔가지고 그 자리에 전평 조직이 깨부신 다음에 그 자리에 설립한 노조가 있습니다. 왜? 사실상 그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다 쏘갔거든요. 쏘가서 가입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세력이 이제 깨어지고 조직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노총을 설립합니다. 대한노총. 대한노총을 설립해가지고 서북청년단 간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노총이 이제 전평을 깨부수고 그 자리에 이제 대한노총으로 이제 전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50선거가 치러지고,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5월 10일 선거가 망쳐졌죠. 3개 선거구에서 2개가 불타고 해가지고 1개 선거구만 이제 선거 가능했을 정도로 제주도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게 제주 4.3 사건과도 또 이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런 과정에서 전평이라는 그 노동 조직이 있었고, 공산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이제 노동 조직이 있었고, 이걸 깨기 위해서 자유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대한노총이 그때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남한 땅에 전평과 대한노총 이 두 조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한에는 이제 자유진영에서 그 국가를 건국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한노총이 세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고, 전평은 결국 이제 50년에,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직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전평은 불법단체라고 이제 해산이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해산이 됐죠.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그때 이제 또 민주화운동이 불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노동조직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뭡니까? 한국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있죠. 자, 지금의 민주노총은 과거 전평조직,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총, 그 전평과 맞서 싸우던, 죽기로 맞서 싸우던 그 대한노총, 자유국가 건국을 위해서 앞장섰던 노동자 조직, 그 대한노총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한국노총이에요. 지금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두 양대 노총이 이제 우리 모든 노동조합을 이제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과거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서 전위대 역할을 했던 전평의 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한국노총은 그 전평과 맞서 싸우던 자유진영의 노동자들이 결성했던 대한노총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한국노총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한국노총도 사실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죠. 오히려 이제 민주노총과 거의 야합하다시피. 근데 한 가지 여러분과 아셔야 됩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요, 절대 한국노총을 동지라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배 조직을 이들이 죽여버렸거든요. 네, 깨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대한노총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제 한국노총과 이제 어떤 보조를 맞춰가는 것처럼 행세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적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노총이 사실 이제 회복되는데, 그 문제도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론노조 보십시오. 자, 언론노조의 심각성은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고, 아직까지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언론노조가 뭐가 문제야? 그들이 공정성을 얘기하지 않나? 과거에 이제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 이미 이제 유튜브에 통해서 많이 이제 방송이 됐지만, 배현진 아나운서하고 김세희 기자, 그리고 성창경 이제 그 공정 이제 노조 위원장이셨던 그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분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뭐냐면은,
지금의 언론 노조는요, 그들은 그런 말들 하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들이 이제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MBC, KBS, SBS까지 했었나요? 그게 파업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이제 표면적으로 국민 앞에 드러냈던 파업의 어떤 원칙은 뭐냐면은 공정성을 보장해달라. 언론의 공정성, 언론의 독립성, 정권에 또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정말 양심껏 이제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 하면서 그들이 그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누가 들어도 제가 사실 그걸 보더라도 저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언론이면 당연히 공정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들의 공정성을 훼손했대요.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언론 당연히 공정해야죠. 정권의 정권이 바뀐다 해가지고 그게 한번 신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표면적인 그들이 이제 하나의 위선이죠. 아주 국민을 기망하는 정말 위선인데, 그들이 바로 민주노총 산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적인 팩트입니다. 언론 노조가요,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의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위선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노총은 과거 해방 직후에 이 땅의 공산국가 건국, 한반도가 한민족이 공산국가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전위대 역할을 했던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라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민주노총인데, 그래서 민주노총의 강령은 한마디로 사회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네? 그들이 원하는 건 노동자의 국가, 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우리 국민들 모두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가 국민이기도 하고, 그들은 위선이라는 거죠.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노동자가, 북한은 노동당이 이제 좀 공산당이 됐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주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일단 독재 아닙니까? 네? 자, 언론 노조가 국민 앞에 눈물로서 호소하던 그 더러운 위선자들이 감히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면서 공정한 언론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국민을 기망해 왔던 겁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면서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거 정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정말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 이제 민주노총의 지령에서 언론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과거에는 못 모르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다 노조에다 가입해서 파업에 동참하니까 자기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공정한, 우리가 정권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공정 언론을 길로 가야 된다라고 자기 신념상 동의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막상 참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웬걸, 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전혀 별개의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아나운서도 막 깊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고작 저렇게 위선을 떨려고, 국민 앞에 위선적인, 네? 떨려고 이런 내 노조에 참여했었나 하면서 많은 고심 끝에 용기를 내가지고 거기 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거기 언론 노조에 있었던 그자들은 배현진 아나운서를 완전 배신녀라고 낙인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권을 탈취했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그 언론 노조가 완전히 주인이 됐죠.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 노조에 참여하지,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배현진 아나운서나 김세희 기자나 어쨌든 성창경 이제 공정 노조위원장이나 한 가지 이제 언론 노조에도 이제 그런 노동조합 중에도요,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가 있는 반면에 한국노총에 가입 안 했습니다. 독자적인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공정노조가 있습니다. 공정노조가. 물론 소수지만 그분도 정말로 옳은 거죠. 네? 물론 이제 제가 한국노총에도 이제 가입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어떤 보도의 공정성을 한다면은 최소한 언론 노조는 독립적인 노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산국가 건국을 위했던 그 전평의 조직의 그 후신이었던 그런 민주노총, 정치집단이죠. 정치집단입니다. 이 민주노총에서 민노당, 과거 민노당이 탄생했잖아요. 민주노총을 정치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거기서 노동자가, 쉽게 말하면 주인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직접 정치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민노당이 창당되고, 그 노동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했지 않습니까? 진출했잖아요. 그런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는 언론 노조가 감히 그 더러운 입술로, 그 더러운 입으로 국민들 앞에 자기는 공정언론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과 여론이 모아져야 됩니다. 네. 모아져서 언론 노조는 절대 상급단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고 독자 노조로 가라. 언론의 특수성, 언론의 공정성,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런 민심이 알려지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아직까지 문재인 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 더러운 위선에 속아서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네? 민주노총 하수인들을 자처하고 있네? 그러면서 공정 보도를 한다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기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그 잘못됐네 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국진영을 그래도 이제 대표하고 있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나 또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그 위치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시오. 언론 노조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해가지고 특수 노조인 언론 노조, 그리고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 이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선생 노조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교수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거는 대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도, 대학교 교수들은 자유롭게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다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은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성향과 정치적 색깔이 달라지기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고등학교 교사에게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이. 자, 그래서 그 정교조와 지금 정교조가 이미 불법화됐는데 이게 이제 또 문재인 정권에서 또 합법화 해달라고 이놈들이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정말 정교조가 합법화 하려면은 단 하나 조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면 돼. 민주노총에서 탈퇴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선생들만의 노조를 결성한다면은 누가 반대합니까? 저도 반대 안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이런 경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소한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정교조가 합법화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세요. 진짜 지금은 다행히 이제 요즘 젊은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그동안 역사적인 왜곡된 역사를 계속 주입해 오다가 이제는 유튜브나 통해가지고 진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과거 이제 신의주 학생 방공호 이거 사건처럼 그때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교조 선생한테 막 따지기도 합니다. 예. 정교조 선생도 좀 봉변을 당한 이제 사례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 계시는 이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 비롯한 이제 또 많은 이제 국회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님 계십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를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서 언론노조와 전공노 그리고 정교조 이 세 단체만큼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절대 민주노총, 그러니까 상급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바로 이게 지금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첩경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언론 기자들이 언론 왜곡한다, 왜곡 보도한다,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왜?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는 언론 노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는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는 언론사의 역사에 정말 수치로 기록될 겁니다. 말로는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네? 노동자 그 정치 집단인 민주노총이 졸개를 자처하고 있다. 네?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고 있으면서 그놈들이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언론 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양심이 깨어있는 기자들이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은 충분한 학식이 있고 배운 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발 각성하십시오.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안에서부터. 네?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에 졸개를 자처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공정 보도를 한다라고 지금도 국민 앞에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 위선입니까? 그들이 김세희 기자나 배현진 아나운서 때 행했던 행태를 돌이켜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들은 말로서는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은 그들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그 나라를 국가할 때 중국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습니다. 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이제 그 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독재 국가죠. 러시아는 뭐 좀 아닌 것처럼 나왔지만 그래도 푸틴이 계속 이제 독재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미 중국은 이미 그 시진핑에 의해서 장기 집권으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중국도 문제죠.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할 수 많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공산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자행했던 자국민, 같은 민족, 같은 동포, 같은 이웃과 때로는 학교 선생이기도 했던 네?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이기도 했던 그들이 이념에 묶여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네? 뭐 킬링필드 알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이 뭐 지금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공산 국가가 되면서 그 인접 국가들이 그 자행되어졌던 그 정말 인류 역사에 이 같은 정말 참혹한 역사가 없었을 만큼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그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만큼 정말 추악합니다. 네? 저들 더러운 위선에 제발 쏙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언론 노조와 전공로, 전교조만큼은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 노조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스스로도 자정운동을 하시고 국회의원들은 이걸 법령화해서 입법화해가지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지금도 문재인 정권에 쏟고 있는 국민들, 이런 진실들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그 거짓의 물길들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마실 겁니다. 그 얘기 있었죠. 우리 그 전공로 중에 그 선관위 노조도 있습니다. 전공로 공무원 공무원 노조에는 과거에 이제 법원 노조도 있고 선관위 노조도 있어요. 참 문제가 많죠. 법원 노조도 이제 지금 전공로도 현재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정국에서 그 청와대 내에 뭐 공무원들, 그자들도 분명히 공무원 노조가 있었을 거예요. 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다 민주노총의 지령하에 민주노총의 지령하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선관위 노조도 있었어요. 그게 2009년도 겁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공무원 노조가 있었지만 그 상급단체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전공로가 공무원 노조가 상급단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투표하는 그 일이 2009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때 선관위 그 전공로에 가입돼 있던 선관위 노조도 그 참여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언론에 통해서 알려졌을 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선관위 노조는 이거는 제가 설명할 그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선관위 노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관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민주노총에 들어서 하면서 어떻게 그 공정하게 선거 제도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면서 막 이제 전국 언론들이 많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선관위 노조가 내부에서 선관위 노조에 가입하고 있던 그 공무원들, 선관위 공무원들이 다 그 중앙선관위 노조 거기 관계자들한테 이제 들고 일난 거예요. 우리는 민노총에 가입할 수 없다. 민노총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 선관위의 어떤 걔네들 그 사명, 그때 직업 윤리마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탈퇴하라. 우리는 가입할 수 없다 하면서 딱 반발을 했어요. 집단적 반발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선관위 노조가 다 이탈을 했어요. 사실상 선관위에는 노조가 그때 당시에 와해됐었습니다. 모르죠. 지금은 뭐 직장 뭐 협의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일부 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부 유튜브에서는 그 과거 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민주 70% 선관위 노조의 70%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라고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정정해 드립니다. 선관위 노조는 2009년도에 그 논란이 있었지만 자체적인 노조의 그 각성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가지고 다들 이탈하고 노조가 그때 와해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관위는 이미 그때부터 2009년, 1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관위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노조가 저도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선관위 노조가 70% 가까이 이제 선관위 노조가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필요한 그 불신을 야기시켜 왔던 것. 이 또 하나의 거짓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어떠한 거짓도요, 저때 거짓의 수개와 맞서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선관위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잠시 가입했다가 다 해산되고 조직 와해됐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언론노조와 전공노, 전교조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그 직업의 특성을 이유로 절대 상급단체, 정치집단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도 제발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들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해주고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은 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의 언론의 어떤 왜곡하고 있는,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한마디로 뭐 용비어천가죠. 네, 지금의 언론들은 한마디로 이제 뭐 문재인 정권 하면 꼬박꼬박 죽죠. 왜? 자신들 상급단체 민주노총이 지령에 받을 수밖에 없으니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데 어쩌겠습니까? 자, 더 부탁드립니다. 언론노조와 전공노, 전교조는 민주노총에서 반드시 탈퇴해서 독자 노조로 가십시오.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명문화해서 그 세 집단만큼은 독자 노조로서 노조 활동을 보장합시다. 그게 진정한 공정성을 갈 수 있는 첩경이라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